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의 설계 강의를 맡은 프로기사 김동우입니다. 정말 이 바둑 첫수부터 다시 두고 싶다. 초반 포석부터 바둑을 망친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구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일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뼈대를 세우는 것인데요. 바둑에서는 그것을 포석이라고 합니다. 자, 김동우와 함께 바둑의 큰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정석 선택을 할 때 항상 주변 배석을 살펴라. 두 번째, 돌의 효율을 극대화시켜라. 그 기억 부여잡고 첫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포석은 날이자 고침 포석입니다. 바둑판을 보시죠. 이렇게 화점을 두고 이렇게 화점을 두었습니다. 소목을 두고 이렇게 화점을 둘 때 이렇게 소목에서 날이자 고치는 것이 바로 날이자 고침 포석인데요. 이 포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고 그 이유는 바로 돌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수를 들여서 실리를 지킬 수 있는 형태 중에 이 소목에서 날짜 고침이 바로 제일 효율적으로 집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형태인데요. 다른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화점에서 날짜 고침 모양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이 이렇게 낮게 들어오는 수도 있고 붙이는 수 이렇게 3-3으로 들어온 수도 있어서 흙의 집이 확실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 소목에서 눈목자 고침과 비교를 해보면 이 눈목자 고침도 이렇게 붙여서 활용하는 수, 이쪽으로 침입하는 수, 이쪽으로 붙여서 또 활용하는 수가 있어서 이 눈목자 고침도 완벽하게 집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 한 칸 고침도 이 이선으로 낮게 들어가는 수가 열려 있어가지고 이 한 칸 고침도 완벽하게 집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날짜 고침은 백이 어디로 들어와도 이렇게 치받으면 되고요. 늘어도 죽어 있고 이렇게 붙여도 막아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고침은 완벽하게 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날짜 고침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이유고요. 여기서 이제 백의 대응을 살펴보면 백은 예전에는 이렇게 갈라치는 수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흙이 우변에 이렇게 한 수를 더 둬서 이 세력을 형성을 하면 이 날짜 고침과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갈라치는 수를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 날짜 고침에 이어서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는 쪽으로 두었는데요. 백은 이렇게 세 칸을 벌리게 되고 이렇게 침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날짜를 치고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데요. 흙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한 점이 죽어서 이 결과는 백이 좀 잘 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쪽을 나가고 백이 3-3을 두고 이렇게 상변을 벌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이렇게 한 점을 움직여 나오는데요. 흙은 한 칸을 띄고 백은 늘고 이 약점을 흙은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이쪽을 붙여서 타개를 하는 것이 상용의 맥점이고요. 젖히면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혀서 흙이 단수 치면 이렇게 같이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버림으로써 모양을 좋게 잡는 것입니다. 이해면 효고를 치고 여기서 흙이 다른 곳을 두면 이렇게 느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한 점을 끊어서 까지 먹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게 정석 같은 진행으로 굉장히 많이 두어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백이 좋다는 시선이 많아져서 지금은 흙에 잘 두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흙의 다른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흙이 이쪽에서 다가서는 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최근에 연구를 한 게 이렇게 나리자로 걸쳐가는 것입니다. 백이 받으면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위쪽에서 다가서는 건데요. 이 위쪽에서 다가서는 의미는 이제 이쪽에서 다가서서 이 나리자 굳힘이 굉장히 견실한 모양인데, 그 견실한 모양에다 더 집을 짓기보다는 그 견실한 모양으로 백을 몰아서 상변 쪽에 더 큰 모양을 건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흙이 상변에 훌륭한 모양을 건설했는데요. 여기서 백이 침입수는 이제 이 정도가 백이 많이 두어집니다. 흙이 붙이게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제 백 끼움수입니다. 이 끼움수는 이제 흙이 이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축으로 잡는 수가 성립을 할 때 많이 두게 되는데요. 지금은 축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흙은 위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게 됩니다. 밀고 늘고 막아갈 때, 보통은 이렇게 늘고 막을 때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까지가 정석 진행인데, 지금은 이렇게 두어도 물론 충분하긴 하지만 흙은 더 강하게 두어갑니다. 이렇게 젖혀 있고 입구자를 둘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제 백이 이렇게 큰 자리를 이렇게 두어가면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봅니다.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백이 또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두게 된다면 이렇게 귀를 젖히고 늘 때 이쪽을 일선을 젖히고 막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백이 살려면 이제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때리고 있게 되면 우변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일선까지 이렇게 선수가 되는 형태라서 이 정도로 씌어가기만 해도 백이 약간 숨쉬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은 큰 자리를 가지 못하고 이 정도로 두어야 하는데, 이 자체로 백은 굉장히 근거가 없이 쫓기게 되고, 흙은 굉장히 두터운 모양의 백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상변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 결과는 흙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백은 다른 수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이 흑진을 이렇게 깨러 들어가는데요. 백이 다른 큰 곳을 두게 되면 흙이 이렇게 짚어가서 이제는 상변 모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정수고요. 이렇게 흙이 붙여갈 때 이렇게 끼우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주변 배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은 다른 수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수가 이제 백은 3-3을 들어가는 수입니다. 이 3-3을 들어갔을 때 흙은 이쪽으로 막는 것은 이제 밀려서 상변 모양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들 수가 없고요. 흙은 당연히 상변으로 막아가는데, 백을 이렇게 밀었을 때 바로 이 교환이 백이 득인 교환이어서 그것이 백의 자랑입니다. 흙은 있게 되고, 흙은 이렇게 늘어서 지키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리자로 지키는 수가 흙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흙이 지키지 않으면 백이 이렇게 젖혀 나왔을 때 굉장히 고달픈 싸움이 되기 때문에 흙은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한 칸으로 지키는 수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한 칸으로 지키는 수는 이제 다음이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칸으로 씌어가는 것은 뛰어나와서 백이 충분히 타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나리자로 지키는 것은 이제 백이 손을 뺐을 때 바로 이렇게 나리자로 씌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렇게 늘어서 또 이렇게 나와서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런 식으로 굿자로 받아야 하는데 또 이렇게 날짜로 씌어가면 백은 굉장히 답답하게 안쪽에서 쌈지를 뜨면 살게 되고 중앙은 굉장히 시커멓게 변하죠. 한눈에 봐도 이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정도로 지켜놔야 하는데 이제 흑이 다른 곳을 큰 자리를 먼저 차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변을 키워가면 상변 흑의 모양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흑이 좀 재미있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백은 또 다른 수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은 이렇게 끼우는 수, 이렇게 3, 3 들어간 수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두 수 다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붙여가는 수입니다. 이제 흑은 이렇게 상변 쪽으로 받는 것은 늘 때 이런 식으로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갈 때는 흑은 반드시 뒤쪽으로 막아가야 합니다. 이때 백은 이렇게 젖혀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흑이 끊어가는 것은 백의 의도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백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백이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단수를 치면 있고 딱 봐도 흑의 모양이 굉장히 약점이 많은데요. 흑이 위쪽으로 있게 되면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귀가 죽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흑도 이쪽을 이어서 버티게 되는데 역시 백은 단수를 치고 늘 때 이쪽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갑니다. 흑이 막게 되면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하게 됩니다. 단수를 쳐서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때릴 때 백은 이렇게 두 점을 끊어가는 아주 절호의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제 흑이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이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의 정수는 바로 이렇게 그냥 누르는 것입니다. 백이 이으면 이렇게 한 점을 단수 쳐서 제압을 합니다. 물론 이 흑 한 점이 죽긴 했지만 이렇게 잡음으로써 이 백이 붙여놓은 한 점이 굉장히 악수 교환이 됩니다. 계속해서 백은 이렇게 밀어가고 젖힐 때 젖히고 계속 2단 젖혀가서 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요. 물론 백이 이렇게 흑 한 점을 잡고 두텁게 실리도 많이 얻으면서 안정을 취했지만 백이 이렇게 붙여놓은 한 점이 이렇게 잡히면서 굉장히 악수 교환이 되면서 흑의 상변 모양이 거의 집으로 다 굳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는 상변 모양의 흑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백은 다른 수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은 이렇게 갈라치는 수가 예전에는 많이 두어졌지만 지금은 이렇게 걸치고 위쪽에서 다가오는 수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백은 갈라치지 않고 이렇게 걸쳐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제 흑은 이 나리자 굳힘을
날짜 고침에다가 이제 세력을 형성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이렇게 협공하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칸 협공을 하는 수는 백이 3, 3을 들어가게 됩니다. 젖혀 있고 이을 때 한 칸 띄어서 여기까지 아주 기본 정석의 모양이고요. 이때 흙은 이렇게 날짜를 걸쳐서 이렇게 뭔가 양날개 형태로 이제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가 삭감의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면 흙은 이쪽으로 밀고 늘 때 이쪽으로 밀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밀지 않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밀어갔을 때 치받아야 되는데 또 밀어가면 이렇게까지 쫄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흙은 너무 기분이 나쁘죠. 이쪽으로 밀고 뛸 때 여기까지 호구자리 급소까지 늘어놉니다. 이때 백이 이 정도로 이렇게 지켜놓으면 흙은 이제 이쪽은 약간 중복의 형태이고 백이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흙 진영을 삭감을 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이렇게 이 한 칸 협공은 지금 잘 나오지 않고요. 흙은 이 한 칸 협공은 이 어깨지품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한 칸 협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백이 똑같이 이렇게 3, 3을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기본 정석의 형태가 되고 흙이 이렇게 모양을 또 펼쳐갔을 때 지금은 어깨 짚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보다는 이 한 칸 협공보다는 확실히 삭감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렇게 한 칸으로 양협공을 하는 수가 굉장히 또 많이 두어지는데요. 흙은 붙이게 되고 이렇게 3, 3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두는 정석도 있지만 이쪽을 막히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이 정석은 이제 흙이 좀 두텁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래서 3, 3을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막아서 정석은 이제 흙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흙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붙여가는 맛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젖혀있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3, 3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그냥 막는 것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교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흙이 좀 이건 손의 정석이고요. 흙은 이쪽을 막아가는 수가 최선인데 그때 이렇게 젖히게 되고 흙이 이렇게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수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백은 이렇게 쭉 위로 늘게 되고 끊어서 줄을 치고 이제 이쪽을 밀어서 흙이 한 점을 먹을 때 또 그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은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두게 되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이제 흙집이 꽤 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귀는 아직 백이 후에 젖혀서 호구 치면 아직 집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호구 쳤을 때 흙이 단수 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백이 바로 패로 받아서 이것은 흙집에서 꽃놀이패가 난 격이고요. 이제 백이 이 자리를 가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두게 되면 이제 붙여서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패를 해서 또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귀의 실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서로 만만치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백이 좀 저는 백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석 이제까지 본 정석 변화를
실전회를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고침 보석 실전회를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을 보시죠. 이 장면은 흑이 허용호 선수, 백이 최철환 선수의 대국에서 나온 장면이고요. 이렇게 날짜 굳히고 백이 날짜를 걸치고 이렇게 한 칸 협곡을 해서 이렇게 기본 정석 형태가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허용호 선수가 이렇게 하변을 벌려서 이렇게 오른쪽에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력을 흑이 형성을 할 때 이 한 칸 협공이 왜 안 좋은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최철환 선수가 이렇게 어깨 짚어갔는데요. 이 수가 아주 이 흑의 세력을 효율적으로 삭감을 하는 아주 삭감의 급소였습니다. 이렇게 밀어갔고 늘고 이쪽까지 밀어가는 것은 여기까지는 외길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철환 선수가 그냥 이 정도로 지켜놓아도 백은 충분히 좋은 모양이고 충분히 둘만하지만 여기서 최철환 선수가 이렇게까지 모자를 씌워갔습니다. 이 수가 아주 최철환 선수의 치열한 기풍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수였고요. 이 수는 이제 이 나리자 굳힘 형태의 아주 삭감의 급소 형태인데요. 실전에 허용호 선수는 이렇게 날짜를 받았습니다. 최철환 선수는 붙여서 이렇게 끊어갔는데 이 모자 씌움에 이어지는 아주 상용의 수단이고요. 저는 이렇게 한 점을 먹게 되면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때릴 때 단수 치고 이으면 이렇게 늘어서 귀의 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날짜로 지키게 되면 이쪽 모자를 씌우지 않고 그냥 이쪽을 날짜로 지킨 모양보다 이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훨씬 백이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전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반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으로 뻗는 것은 이쪽으로 기어서 지금 약간 배석이 흑이 넘어가기가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이제 백이 좀 무리고요. 백은 실전에 이렇게 한 점을 먹었습니다. 단수 치니까 때리고 날짜를 가니까 붙여서 확실하게 안정을 취해놨고요. 좀 옹졸해 보이긴 하지만 흑의 진영에서 굉장히 확실하게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타개를 했다 볼 수 있고요. 이 흑 진영을 지금 다 지워놓고 이제 흑은 다른 큰 곳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백이 붙여갔을 때 흑이 는다면 이쪽을 나와서 막으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이어서 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도 또 강력한 수로 남아 있고요. 여기까지 결과를 보면 백이 어깨를 짚어서 흑의 모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삭감을 한 실전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은 유전하며 같은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 강의 역시 예전의 법수처럼 두어지다가 현대에 와서 재해석된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두기 전에 먼저 구상, 즉 바둑을 머릿속으로 설계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로들이 즐겨 쓰는 날짜 고침 포석 이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애기가분들이 프로처럼 포석을 짤 수 있는 그날까지 김동호의 프로의 설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